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김포 해병대 2사단 한강하구에서 배를 타고 강을 지켰던 한강기동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경 화면이 바로 그 한강기동대가 활동했던 김포 하성면 전유리 포구의 모습입니다. 사진 오른쪽 저 멀리 한강 너머에 보이는 산이 파주의 사막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막산 바로 앞으로 자유로가 지나가고 사막산 왼쪽, 그러니까 지금 한강 위에 어선 두 척이 보이는데 그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파주 출판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강을 따라 오른쪽 상류로 올라가면 일산대교, 김포대교, 행주대교 뭐 이런 게 차례대로 나올 것이고, 사진 왼쪽에 하류 쪽으로 한밤중에 수영을 해서 내려가게 되면 월북자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 쪽으로 헤엄쳐서 올라가면 귀순용사로 봐주냐고요? 네,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공비로 오인돼서 총 맞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거기서 수영하시면 안 돼요. 뭐 오늘은 뭐 아침 점심 잘 처먹어 놓고서 자식이 시작부터 실없는 소리를 하네. 죄송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 한강기동대가 뭐하는 부대냐, 이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80년대의 상황이라는 걸 먼저 밝힙니다. 이 시기를 먼저 밝혀놓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평도 우도중대하고 관련된 영상 때문에 최근 댓글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한강기동대의 얘기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전에 또는 그 이후에 근무하신 분들께서는 부디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한강기동대 어디에서 근무했냐? 당연히 한강에서 근무했죠.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염하기동대는 김포반도와 강화도 사이에 있는 염하에서 작전을 수행한 거고요. 외포리 기동대는 강화도 서쪽의 삼산면 외포리를 근거로 해서 그 서북쪽을 책임졌던 기동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기동대 명칭에는 이북애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뭐 숫자로 3840 기동대, 그건 유격대 이름이었나? 아무튼 해병대는 뭐 숫자나 야리꾸리한 이름을 가지고서 부대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뭐 그런 잔대가리를 굴리지는 않아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하에는 염하기동대가 있고 한강에는 한강기동대가 있으니까 니들 맘대로 해. 총 맞고 싶으면 들어오시고, 그게 무서우면 관두시든가. 이런 게 진정한 싸움꾼의 모습이자 자세죠. 둘이서 다이다이 뜨는데 이성순이가 야, 까불지 말라, 내래 시라손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지. 뭐 사보이 호텔 사시미 칼 들고 쳐들어간 신상사 팔에나 뭐래나. 아무튼 해병대는 그렇게 쪽팔리게 안 해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부대 이름 그딴 거 다 오픈해요. 내래 시라손이야, 그럼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감춘다고 해서 쟤들이 몰라요? 지금 우리 쪽에 간첩이 드글드글한데, 응? 얘기가 또 딴 데로 샜네. 뭐 한강기동대 얘기하다가 시라소리가 어떻고, MBC 뭐 3840 유격대, 그 MBC에서 한 건 맞죠? 그 유격대 뭐 그거. 어쨌든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강기동대는 한강하구에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김포 하성면 전유리 포구. 근데 이 한강기동대는 특이하게도 전원 보병이 아니라 해병대 공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군에서 함정병과 하사관이 3명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군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에서 근무했던 병과가 의무병이 있었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해군의 주 전공인 함정병과가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 해군 하사관들이 배를 몰았다는 뜻입니다. 즉 한강기동대에는 당시 6척의 함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큰 배는 해군 중사가 정장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6척 중에서 3척은 해군이 정장을,
또 나머지 3척은 해병대 하사가 정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제가 정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선이라는 뜻이죠. 그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배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해병대 2사단에서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폰톤에서 근무했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포항 1사단에서 근무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폰톤, 누구는 또 뻔톤, 누구는 또 뻔툰, 발음은 다 제각각인데 뭐 의미는 같습니다. 즉 배는 배인데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럼 바지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완전한 배가 맞아요. 하지만 동력이 없다. 이 얘기는 아마도 해군에서 폐선하는 배를 껍데기만 해병대한테 주어서 일종의 강상초소 개념으로 활용케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강기동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6척의 동력선하고 한 10개 정도 되는 무늬만 배, 즉 폰톤이 있었다. 이 폰톤이 바지선하고 다르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지선은 그냥 평평하잖아요. 난간도 없고 일단 겉모습이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폰톤은 겉모습은 완벽한 배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서해바다에서 새우잡이 할 때 쓰는 그 멍텅구리배가 이 폰톤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새우잡이 멍텅구리배 요즘도 그 어리어리한 사람들 잡아다가 거기다 가두고서 월급도 안 주고 노동 착취하고 그래요. 한 1, 20년 전만 해도 시끄러웠잖아요. 아무튼 누군가가 와서 선불 그 100만 원을 이렇게 딱 주면서 우리 고기잡이 하러 갈까? 이러면 함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까딱하면 돈 100만 원 그거 선불 받아놓고서 멍텅구리 빼서 몇 달 동안 생노가다 할 수 있어요. 뭐 한지 7, 8년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농땡이 치면 막 때린대요. 노예 되는 거예요, 노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선불 받고 들어가는 거는 인천 옐로하우스인가 뭔가 그런 데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백령도나 연평도 이런 데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80년대 그 언니들 돈 많이 벌었대요. 오전에는 미정원, 점심때 횟집 알바, 저녁때 고깃집 알바, 밤이 깜깜해지면 노래방 알바. 노래방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섬에서는 그런 데가 다 룸사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거기가 거기에요. 아무튼 노래방 알바가 끝나면 몰라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강기동대. 이 한강기동대에는 왜 배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폰톤은 또 왜 갖다 놨냐? 일단 한강기동대에 6척의 동력선, 얘들은 HPB, 우리말로는 연안경비정, 그리고 LCVP, 그 접안하고 나면 그 앞에 램프가 이렇게 탁 열리면서 상륙 돌격하는 상륙주정이라는 배 잘 아시죠? 그리고 도하경비정, 이런 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하경비정, 도하, 이 말을 들으면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 도하가 바로 공병이 하는 거예요. 해병대에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육군에서는 군단급 부대에 도하 공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한강기동대를 공병이 맡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공병 대신에 보병이 기동대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자, 동력선 말고 아까 말씀드린 멍텅구리배, 폰톤은 왜 필요했을까요? 이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시간 걸려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은 화면은 안 본대요. 그냥 화면에 변화가 없으니까 라디오처럼 들으신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 보는 여러분들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시면 두뇌 향상에도 좋대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이해하시려면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얘기한 강화대교 아래의 철침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북애들이 썰물 때 염화수로를 따라서 인천 쪽으로 수중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대교 아래에다가 뾰족한 철침을 단 철근으로 된 망을 가지고서 완전 봉쇄를 했다는 얘기. 하지만 한강 하구에는 그런 시설을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1500m가 넘는 한강 하구의 강폭 중에서 갑자기 강폭이 1000m 이하로 좁아지는 지점에, 즉 전류리 근처에 수중 장애물을 설치했던 겁니다. 어떻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멍텅구리배 폰톤이 일정한 간격으로 강 위에 정박? 결박? 뭐 아무튼 떠내려가지 않게 강바닥에 있는 일종의 닷 기능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와이어로 연결을 해서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경계 초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경계 건물을 서는 병력들은 공병이 아닙니다. 보병이죠. 한강 기동대만 공병입니다. 어쨌든 이 보병은 80년대 중반이면 8년대 병력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사 1명에 병 2명. 자, 그러면 이 800m의 강폭에 10개의 폰톤을 운영했을 때 각각의 폰톤의 간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양팔 간격? 아니면 800 나누기 10은 80m? 에이, 참 답답하게 계산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이쪽 수제선하고 맞은편 그 파주 육군지역 수제선에는 폰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긴 육지잖아요. 그러니까 폰톤과 폰톤의 간격은 80m 미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한강 하구를 해병대가 책임졌냐? 김포 전류리 맞은편 파주 그쪽 육군은 뭐하고 있었냐? 한강 가운데다가 가상의 선을 그려서 그 선 이쪽은 해병대, 저쪽은 육군 관할, 이렇게 강을 사이좋게 반씩 나누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경계 책임구역의 문제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육군에서도 한강 기동대를 운영해야 그래야 되잖아요. 국군 전체를 놓고 보면 중복 투자예요. 낭비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여긴 육군이 가져가면 안 되나? 그 김포 해병대 2사단 지난번에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놈 때문에 개망신당했지만 해병대 2사단 책임지는 거리가요 255km래요. 255km. 동해안 고성 개들이 섹터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 뻑하면 그 뚫리는 거기, 그것 때문에 오는 사단장마다 보직해임 당하고, 그러니까 뭐 육군 22사단을 뭐 별들의 무덤이래나 뭐래나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봤자 육군 22사단 거기 섹터가 100km밖에 안 돼요. 해병대 2사단 255km, 그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해병대 한 개 사단은 한 5만 명 돼요. 100km 가지고서 징징대는데 255km를 맡고 있는 해병대 2사단. 그럼 한강 하구는 파주에 있는 육군이 가져가는 게 맞죠.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이 참나. 육군 수도군단장 맨날 김포 2사단 가지고 작전 통제니 뭐니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육군 1군단장하고 같은 육군의 똑같은 3스타인데 그 협의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거기가 바다니까 바다 해자를 쓰는 해병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요? 이거 왜 이러세요? 거긴 강이에요. 강. 한강. 그럼 해병대가 아니라 강병대야? 에이 참. 아무튼 김포반도는 육군이 맞고 해병대 2사단은 포항 1사단처럼 후방으로 빼서 상륙사단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에? 뭐 또 폰톤 얘기하다가 강원도 고성이다 나오고. 한강 기동대 이거 아직 반도 못했는데 이러다가 오늘 끝낼 수 있을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급해지네 이거. 자, 그럼 한 800m 되는 강폭에다가 6, 70m 간격으로 폰톤을 설치했죠. 폰톤과 강바닥에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와이어에는 사방으로 철침이 4개가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강화대교 철침판의 철침은 북쪽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지만 여긴 와이어에다 철침을
그 아들 낳은 집에서 새끼줄에 그 빨간 고추를 껴서 엮듯이 고추를 껴? 아, 이러면 또 유튜브 AI가 성인 방송으로 오해하는 거 아니야? 에이,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말도 이상하네. 어쨌거나 물살에 따라서 그 방향이 조금씩 뒤틀릴 수가 있다. 따라서 그냥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360도를 이 와이어에 이렇게 삥 둘러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으로 금태 두르듯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폰톤과 폰톤 사이 약 60m 되는 공간은 적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폰톤과 폰톤 사이에는 부위를 띄워놓고 그걸 다시 폰톤처럼 와이어로 강바닥에 콘크리트하고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와이어에도 뾰족한 철침이 박혀 있죠. 하지만 이걸 강화대교 철침파처럼 그렇게 사람 하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히 연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중으로 침투하는 적이 아주 운이 좋아서 어쩌냐게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꿈을 꿨다면 통과해서 뭐 신곡 수중보까지는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강 기동대는 그래서 밤새도록 이 폰톤에서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 병력들을 초저녁에 동력선으로 실어다주고 아침이면 태우고 나오는 그런 출퇴근을 지원하는 셔틀버스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폰톤 하나당 하사 1명에 병 2명, 하사는 배 안에 들어가서 무전기를 잡고 있고 대원 2명은 밤새 강물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폰톤과 폰톤 사이 부위에는 병력이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동그란 거 그 위에다가 거기 어떻게 중심을 잡아? 이게 막 흔들리는데 그거 떨어지지 않으려고 엎드려가지고 줄 잡고 이제 발버둥 치고 있으면 침투하는 적을 발견해도 총 못 쏴요. 그러다가 총을 강에다가 빠뜨리기라도 하면 여러 사람 다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리를 보고 사람을 보내야지. 함부로 뭐 해병대가 그렇게 무식한 줄 아나? 아무튼 저 폰톤에다가 병력 그걸 우리가 배치한 거 그것만 해도 해병대를 할 일 다 한 거예요. 아무튼 V에는 병력이 안 가고 폰톤에만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강 기동대 즉 공병은 뭐 실어다 주고 실어 오고 별로 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공병이라고 해서 그 노가다 골병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대위 전역한 사람들이 예비군 중대장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때 자격 조건이 원래 보병, 포병, 기갑 이렇게 전투병과만 갈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공병 쪽에서 야 씨발 니들만 전투병과냐 이 개새끼야. 응? 우린 니들보다 먼저 지뢰 그 제거하러 가잖아 임마. 그리고 니들 후퇴할 때 우린 마지막까지 그 지뢰 먹고 다리 폭파하고 우리가 니들보다 더 전방에서 목숨 걸고 전투하는 거야 임마.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말이 돼요. 그래서 공병 장교들도 예비군 중대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보병, 포병, 기갑 이 보포기를 전투병과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특과라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특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특과 중에서 공병은 진짜로 특과가 아닌 것 같아요. 작전 중에 위험한 거 빼놓더라도 평상시에 노가다가 너무 많아요. 구타도 심해요. 때릴 수 있는 곡괭이, 뭐 곡괭이 자루, 뭐 각개목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각개목? 제 발음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공병 출신들을 보면요 전혀 특과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곤조는 엄청 강해요. 이거 8연대 그 소총 중대장이 자기 예하에 공병 중위를 데리고 있지만 얘들이 말을 들어요? 골병대 곤조가 있지. 얘들이 꼬장 부려가지고서 그 소총 중대장이 그 전역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하지만 공병도 전투병과가 맞아요. 이분들도 고생합니다. 뭐 공병이 폰톤에 들어가는 보병들 출퇴근만 시켜줄 거면 그런 거야. 우리 보병들이 그냥 공보트 띄워놓고 안 되면 그 주부 타고 가도 돼요. 한강기동대가 왜 필요하냐 하면요 거기 폰톤에서 아니면 이쪽 육지에서 또 저쪽 육군 쪽에서 강물에 뭐 이상한 물체가 보인다. 그러면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출동을 하고 또 밀물 때는
무장공비는 밀물 때, 즉 바닷물이 한강 상류 쪽으로 올라갈 때 이때 침투를 해야 쉽게 서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밀물 때는 정기적으로 배 타고 순찰을 도는 거예요. 해병대가 공병들 놀게 놔두겠어요? 해병대는 그런 꼴을 못 보죠.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일. 이게 뭐 필요 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서울 다 뚫려요. 아무튼 하루는 기동대장이 강물을 바라보니까 뭔가가 한강 쪽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잠수해서. 거기 있잖아요. 수면 바로 밑에서 스노클링 그거 물고서 올라가게 되면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의 물보라 같은 게 생기겠죠. 얘가 느려도 속도가 있으니까. 그럼 이건 간첩이죠. 거기 많다는 그 뭐 물돼지인가 뭔가 그놈이 스노클링 물고서 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헬기 타고 휴가 가려고 상급 부대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배를 몰았대요. IBS가 아니구나. 아무튼 기동대장 그 공병 중위가 몰았다는 건 아니고요. 해군 하사가 아무튼 그렇게 가는데 이게 자꾸 서울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가자마자 같이 탄 대원한테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놈이 그게 이제 손짓 발짓으로 술탄 까 너 씨발로 까이 개새끼. 그렇게 이 대원이 얼어가지고 망설이고 있고. 이러고 보면 공병들도 각개전투 수류탄 이런 거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해군 정장 이 하사 새끼는 기동대장한테 거기다 수류탄 던지면 뭐 자기 배가 찢어진다고. 씨발로 있지. 무장공비 잡는데 개새끼 이까지 그 썩은 배가 뭐 충무공 이순신함이라도 되냐 이 개새끼 빨라가. 근데 방금 제가 그 공병애들 수류탄 운전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안전핀만 뽑고 안전 크립을 제거 안 한 상태에서 그것도 놓쳤대요. 그래 배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쪽팔려. 그래가지고 기동대장이 그냥 다시 주워가지고 크립 제거하고 이제 거기다 팍 던졌는데 쨍 그 소리가 그렇게 났대요. 난 그 사람한테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놈은 계속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상류 쪽으로 가고 그때 마침 뒤따라온 다른 배의 정장이 여기는 해병하사래요. 소대장님 저건 그물 부표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그물 끝에다가 이렇게 부표 띄워놓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위에서 떠내려오던 나뭇가지 같은 게 이제 좀 큰 게 걸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썰물 물이 하류 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나뭇가지 뒤로 작은 물보라가 일면서 뭐 사람이 이렇게 스노클링 물고서 상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하사의 얘기대로 나뭇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멍청하게 해도 군대에서는 칭찬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가 무슨 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 수류탄 한 발이 얼마인데 이거 애껴야지. 그렇게 하면 개박살 나요. 소대장은 소대장 나와야 돼요. 아무튼 거기 한강하고 그 전률이 보고 그쪽이 민간 어선이 함부로 들어갈 수 뭐 그런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허가를 받은 그 지역 어민들은 한강 기동대의 입출항 통제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어로 활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 배경 화면에서 가운데를 보시면 배가 두 척 떠 있죠. 거기서는 주로 숭어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숭어를 잡았다면 이 한강 기동대는 뭘 잡았을까요? 한강 기동대가 낚시질을 했다고요? 참, 이 배경사진 안 보이세요? 가까워요. 저 강 한가운데서 한강 기동대 해병대가 낚시질을 하면 이쪽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 사단장이 집차 타고 순찰 돌다가 저 자식들이 저기서 뭐 하는겨? 야 불관 망원경 줘봐. 딱 들여다보면 바로 뽀록나요. 지렁이 그 미끼까지 다 보이겠다. 공병소대장이 아무리 꼴통이라고 해도 그 정도 사리 분별은 해요. 그러면 낚시질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대신에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것들이 순찰을 돌다 보면 배에 이렇게 툭툭 부딪힌대요. 통 소리가 난대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마포대교, 양화대교 뭐 이런 데서 투신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행히 한강 순찰대가 이건 경찰이죠. 아무튼 다리 밑에서 바로 발견되지 않으면 이런 시체들이 밑으로 떠내려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강변으로다 이게 떠밀려 가고
그러면 육군 쪽에서 이걸 발견하면 나중에 복잡해지잖아요. 뭐 보고서 쓰고 여기저기서 사람들 내려오고 그러니까 장대로다 이렇게 멀리 밀어버린대요.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니까 또 해병대 쪽으로 오겠죠. 그럼 해병대는 뭐 그거 발견했다고 표창장 줘요? 그럼 여기도 이제 장대로 밀어냈겠죠. 우리도. 예. 그럼 이게 어디로 가? 물에 떠서 밀물 썰물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처음에 발견하고 장대로 밀어낸 육군이든 해병이든 그럼이 지가 뭔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원경으로 다 계속 살펴보다가 상부에 보고하면 그럼 다 한강기동대가 출동하는 거죠. 그렇게 이 소대장이 거기서 건져낸 시체만 7구였대요. 많은 거예요. 여기서 발견 못하면 강화도하고 그 김포 사이 염화 쪽으로 가서 강화대교 그 철침판에 걸렸겠죠. 아무튼 여기서 건져낸 시체들은 남자인 경우에는 거기가 그 크기가 메론 크기만큼이나 퉁퉁 부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강화대교 쪽에 걸리는 건 북한 사람일 가능성도 꽤 높아요. 임진강이 있잖아요. 그 저 위로. 하지만 한강하구 여기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린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 겨울에 뛰어내리면 이 한강 기동대원한테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아주 높다. 그냥 서해까지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겨울에 한강이 얼면 언다부 해봤자 여기는 한강물 전체가 얼었다기보다는 날씨가 추웠다 풀렸다를 반복하다 보면 서울 쪽에서 얼었던 얼음들이 녹으면서 유빙의 형태로 한강 하구 조강 염화수로 뭐 이런 데를 전부 뒤덮는다고 봐야지요. 또 한겨울에 이렇게 유빙이 떠내려오는 한강을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수중 침투할 간첩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폰톤 근무를 서지 않았다. 그러면 한강 기동대 역시나 출퇴근시키는 손님들이 없었다. 한강의 상태에 따라서 순찰 활동만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초겨울에 아예 폰톤하고 부위를 걷어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 겨우 내내 그 강에다 띄워놨다가 와이어 끊어지면서 잃어버리기라도 해봐요. 아무리 멍텅구리뼈에 싸구려 부위라고 해도 그거 없어지면 골치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겨울에는 끌어다가 포구에 묶어 놓는데요. 그럼 봄에는 다시 폰톤을 설치해야죠. 여러분이나 하면 이걸 어떻게 다시 설치하시겠습니까? 동력선으로 폰톤을 끌고 가서 작년에 썼던 강바닥의 콘크리트 구조물에다 다시 건다? 땡.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최고 수심 15m까지 잠수요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뻘이 많은 지역이라 작년에 썼던 그 구조물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해병대는 매년 콘크리트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즉 다체 기능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1년짜리 소모품이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철근 넣고 콘크리트 만드는 거 그 공병 전공이잖아요. 인건비가 비싸지. 그 인건비 빼고 나면 그 원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매년 그걸 새로 만들어서 배에 싣고 가서 강 속에 떨어뜨리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봄이 되면 그걸 새로 싣고 가서 폰톤 또는 V에 철침이 박힌 와이어를 새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쉬워 보여도 상당히 위험했던 작업이래요. 그럼 문제를 또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은 어떻게 싣고 갔을까요?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해병대 사단에는 도하 공병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마도 육군 보병 사단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싣고 가서 빠뜨리는 작업은 육군 수도군단 공병이 전용 장비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장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걸 연결하면 부교가 되는 거죠. 좌우측에 보이는 작은 배가 아까 처음에 한강 기동대의 동력선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도하 경비정 같습니다. HPB라는 연안 순찰 정도 뭐 이름만 달랐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군 하사관 3명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전부 해병대 공병으로 이루어진 약 25명 규모의 한강 기동대는 80년 후반부터 그 임무를 보병들에게 넘김으로써
해병대에서 흔치 않은 함정을 이용한 최전방, 수류탄까지 까야 했던 그런 전투 공병의 임무를 마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설의 해병대 공병 한강 기동대는 그렇게 한강 하구를 철저히 경계함으로써 수도 서울 한강의 철통 경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런 부대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 후반까지 한강 기동대 임무를 수행하신 해병대 공병, 그리고 그 뒤로 그 임무를 이어받았을 8연대의 한강 기동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